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코스피는 대형 반도체 그리고 이제 금융주 주도로 이제 코스피가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상승 종목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뭐 계속되는 대형주 IT주들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지수 자체가 쉽게 빠지지 않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특히 코스피에서는 3일 동안 1조 3천억 원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예,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뭐 특징주로는 금융주 뭐 증권주라든가 보험주 이런 종목도 올라갔고 정유주는 뭐 사실 개별적인 그 합병 이슈가 있어서 올라갔고 게임주 일부 제약주들이 선별적으로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우선 시장이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코스닥은 빠졌지만 이제 코스피는 어쨌든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좀 진정되는 흐름인 것 같다. 뭐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영국의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2% 됐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은행들이 보통 물가 목표치를 2%로 설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목표 도달했는데 물론 이제 그런도 높고 서비스 물가가 높긴 하지만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주요 선진국들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 생각하는 게 이제 여기저기서 진짜 금리 내리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금리 내리겠구나. 그러면 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따른 어떤 리스크 노출돼 있잖아요. 우리나라 금융주, 건설주 이런 것들이. 근데 금리가 내려가면 그런 리스크가 좀 완화가 되죠. 관련된 종목들이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됐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엔비디아, 뭐 TSMC 이렇게 거대한 어떤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엔비디아 뉴스는 뭐 하도 많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TSMC 뉴스가 미국에서 제법 계속 나왔었거든요. 주초에. 뭐 JP 모건에서 목표가 상향한다. 뭐 엔비디아 공급자로서 AI 확산에 수혜가 된다. 시가총액 버크셔 해서웨이를 넘겼다. 이거 아침에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여기에 이제 추가적인 어떤 게 있냐면 자금 자체가 IT 쪽에 집중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월 이후에 주요 업종별 추이를 보면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냥 반도체만 강하다. 예, 테크주만 골라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고 그 외에는 안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반도체 이외에 미국에서도 가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서도 반도체가 메인, 나머지는 순환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정서가 좀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또 하나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그 톱니가 이거 사실 얼마 전에 했던 얘기인데 오늘 다시 한번 보도가 됐거든요. 네, 어떤 얘기냐면 전 세계적으로 노동력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용 지표가 쉽게 안 떨어지잖아요. 이거는 이제 노동력이 부족하고 앞으로 계속 부족해질 것 같다. 그러면 이 부족한 노동력을 누가 채우냐? 그 IT 기술력으로 채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AI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과거에 노동 부족할 때, 그러니까 뭐 노동 쇼티지라고 표현하는데 노동력이 부족한 시기에 기술주들이 좀 많이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계속 올라갈 것 같다. 뭐 한 2030년까지는 계속 이런 국면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때 뭐 유행이 됐던 게 시스코 차트하고 엔비디아 차트하고 이제 비교하면서 이게 이제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 그때하고 이제 비교해 보면 엔비디아 자체가 가격 부담이 크지 않은 데다가 그때 시스코가 막 성장하고 할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노동력은 계속 부족할 것 같고 그리고 AI가 그걸 채울 것 같고 그러면 엔비디아는 그런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기술주 더 올라가지 않을까? 뭐 톱니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어쨌든 이제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니까 뭐 이게 이제 상투에서 나오는 뉴스든 뭐가 됐든 어쨌든 당장 눈앞에서 보이는 뉴스는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이제 투자들이 그럼 해볼만 하겠구나. 네, 이런 생각을 했고 이게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끌어올리면서 지수 자체가 이제 빠지지 않는 예, 그런 흐름을 만들어줬던 것 같습니다. 뭐 주요 종목으로는 이제 금융주 오늘 뭐 증권, 보험, 금융, 건설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가면서 리스크가 조금 약해질 것 같다라는 점, 그다음에 뭐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리면서 올라갔고, 다음에 SK이노베이션은 오늘 합병 이슈, SK그룹이 지금 계열사를 몇 개 통합한다 뭐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121선 아래서만 머물던 종목인데 작년 9월 이후에 처음으로 121선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하이닉스가 저는 되게 궁금했거든요. 오늘 하이닉스 어제 25만 원 뭐 근처 간 거 완전히 근처 간 건 아니지만 어쨌든 넘볼 수 있는 위치까지 갔다가 이제 윗골이 되게 길게 달아서 이거 오늘 좀 위협할 수도 있겠다 이런 이제 걱정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1.7% 올라가면서 이제 종가 기준으로는 다시 신고가, 최근 신고가를 또 경신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반면에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은 뭐 종목별로 좀 엇갈리거나 좀 빠지거나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그 한때 한미 반도체가 장비주 중에서는 가장 핫했었는데
5월 이후에는 PSK 홀딩스가 강했고 최근 들어서는 DI가 강하고 뭐 이런 흐름을 보였었거든요. 근데 오늘 좀 빠졌죠. 그런데 통상 이 양봉 하나 가장 직전에 왔던 가장 큰 양봉 이 하나로 아직까지는 커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양봉의 절반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제 좀 추세가 이상해지는 거죠. 근데 지금 꼬리 자체도 지금 그 위에선 커버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커버하느냐 아니면 밑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조정의 흐름이 그냥 기술적인 요거 한번 더 털어먹고 또 올라가 이게 되는 건지 아니면 이제 사실상 단타 종목으로 바뀌게 되는 건지가 결정이 되겠죠.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열심히 삽니다. 이번 주 들어서만 월요일 빼고 다 매수고 3일 동안 1조 3천억 원 정도 매수가 붙었고 선물이 저는 오늘 매도로 바뀔 수도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선물은 매수로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종목은 삼성전자 되게 열심히 삽니다. 그러니까 우선주 포함해서 삼성전자만 거의 한 3,700억 원 정도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전체 매수의 한 7, 80%를 삼성전자에 집중을 했고 하이닉스 매도긴 한데 뭐 매도 규모가 그렇게 크거나 이제 그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외에는 뭐 한국가스공사, SK이노베이션 뭐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 좀 매수를 했죠. 그리고 반도체에는 한미반도체, DB하이텍 그리고 있었고 여기에 이제 삼성전기, LG전자 이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를 제외하면 그 IT 기업들 이런 종목들에 대한 선호도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조선주, 금융주, 그다음에 뭐 석유화학주들, 뭐 삼성전자가 가장 많이 매수 들어오긴 했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종목군들의 매수가 좀 두드러지게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코스닥 쪽은 이렇게 특별하게 외국 기관이 업종별 특징은 없었어요. 예, 근데 2차전지 대형주를 좀 매도하는 거 좀 있었고 반도체는 뭐 종목별로 좀 엇갈려서 특정 업종을 뭐 단체로 샀다 팔았다 이렇게 붙이기는 좀 애매했고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도 역시 뭐 업종별로 이게 특이하게 매수가 들어갔다라기보다는 역시 이제 종목별로 좀 엇갈리는데 다만 이제 약간 외국인들이 바이오 계열의 종목군들이 몇 개가 좀 눈에 띄는 이거 바이오 종목들이 은근히 좀 들어있는데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었던 건 있죠. 근데 이제 하여튼 뭐 업종 매매보다는 이제 종목 매매에 좀 집중하는 게 기관의 특징이었습니다. 시장을 좀 요약해 보면 이제 엔비디아가 시총 1위 된 게 여러 가지 해석이 되거든요. 이게 이제 뭐 이걸로 끝 아닌가? 이게 이제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아니다. 엔비디아는 이번 국면에서 가장 사실 그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보다 성장 모멘텀 뉴스 이런 것들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또 최근에 일부 운용사들 같은 경우는 뭐 펀드 같은 거 굴릴 때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위가 되면서 비중을 더 늘려야 되는 상황이 생겼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각도 있고 반면에 이게 시가총액 얼마나 1위 오래 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털어야 된다 이게 지금 맞서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올라갔던 게 끊어지면 그나마 지금 미증시도 사실 엄밀하게 보면 반도체 아니었으면 저렇게 올라갔을까 싶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좀 흔들릴 수도 있고 이번 주에 더군다나 이제 만기 이주가 아니라 좀 저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정점론이 은근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오늘 밤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제 영국까지도 좀 일부 지표는 좀 내려갔잖아요. 물가 지표가. 또 한편에서는 이게 경기 침체 신호다 뭐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갖다 붙이기 나름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침체는 좀 오바고 둔화는 몰라도 침체는 좀 오버긴 하거든요. 근데 떨어뜨리고 싶으면 침체 프레임으로 가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판단은 금리 가지고 하자. 미국의 국채 금리가 4.2 아래로 가면 인플레이션 정점론 쪽에 무게가 실리는 거고 금리는 안 빠지고 어정쩡해지면 이제 침체 둔화 뭐 이쪽으로 무게가 실릴 겁니다. 그다음에 그나마 오늘 뭐 코스닥도 하락 종목수가 많긴 했는데 하락 종목수가 좀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그제 막판에 이제 하락 종목수 확 줄이고 하다가 오늘은 뭐 상승 종목이 여전히 적긴 하지만 하락 종목수는 계속 줄어드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성주 쪽에 조금 이제 단기에 어떤 반전이 좀 있을지 이제 내일장에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오늘 코스닥은 2차전지하고 반도체가 두 업종이 마이너스 1.7% 업종 지수가 두 종목이 하락순위 1등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가장 큰 비중이 있는 종목군들이 좀 밀렸거든요. 근데 두 종목이 밀렸는데 하락 종목 수는 오히려 줄어드는 어제에 대비해서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코스닥이 완전히 깨지는 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가장 많고 종목 수가 많은 종목이 밀렸는데 지수가 좀 덜 빠지고 그렇게 됐다라는 거. 근데 이거는 그냥 하루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틀째 저게 또 저래버리면 이거
대형주 때문에 또 빠지겠구나 이렇게 또 바뀌어버릴 수 있어서 둘 중에 하나라도 이제 금요일에서는 돌아서는지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가총액별 추이를 좀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왼쪽 코스닥 대형주, 코스닥 중형주.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중형주면 시가총액이 2천억 원에서 한 6천억 원 사이로 보면 돼요. 예, 근데 이 종목들은 강했다가 그냥 물량 소화나 보다 느낌이잖아요. 예, 그런데 소형업종 지수는 완전히 내려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는 예탁금이 안 붙어서 그렇다. 예탁금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하는 그런 대상이 되는 종목군들만 움직였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근데 이제 조금씩 약간의 어떤 이게 이제 소형주가 확 올라갈 수 있는 장은 아니죠. 그러니까 고객 예탁금 현재 추이에서는 뭐 개인들이 활발하게 매매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외국인 기관이 시가총액 몇백억 되는 종목을 매매할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보면은 이제 쉽진 않은데 다만 주가가 저렇게까지 빠져 내려가서 이제 가격 부담을 좀 줄어들었다 정도. 그리고 근데 오늘 최근 3일 동안의 특징이 그래도 하락 종목 수를 계속 좀 줄이는 시도들이 일단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형주 쪽에서도 조금 실적이 똘똘했던 종목군들은 좀 관심을 가져나갈 필요도 있는 것 같다. 물론 지금은 메인이 수급에선 외국기관이라 이제 그쪽에 좀 집중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소형주 쪽에서도 조금 실적이 똘똘한 종목군들은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도 이제부터는 좀 있지 않나, 이렇게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자세한 건 제가 또 다음 방송에서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